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유전에 대한 개념들은 다 끝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좀 보니까 유전 부분의 내용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앞부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유전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항상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저 표는 가족 1과 2의 쌍꺼풀과 보조개 유무를 나타낸 겁니다. 자, 가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1에서의 부모,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쌍꺼풀이죠. 근데 자녀 A가 자, 외꺼풀이네. 자, 쌍꺼풀이 외꺼풀에 비해서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 2는 둘 다 외꺼풀, 자녀 그래서 외꺼풀이 되는 거죠. 자, 보조개 같은 경우에는 자, 아버지는 보조개가 없어요. 어머니는 있고요. 자녀는 있고요. 자, 가족 2를 보니까 둘 다 있는데 자녀가 없네요. 자, 보조개도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자,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있는데 없는 자녀가 나왔으니까 있는 게 우성인 거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보기 있는 내용. 자, A의 부모는 쌍꺼풀 유전자형이 자, 둘 다 쌍꺼풀 있는데 자, 자녀가 외꺼풀이 나왔다. 그 얘기는 외꺼풀 유전자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두 이형접합자 맞겠고요. 보조개의 있음은 우성 확인했죠. A와 B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이 아이가 보조개의 있음은 저희 둘 사이에서 보조개네요. 자, 보조개 A는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이니까 아빠는 없음 그리고 엄마는 모르겠지만 A는 없음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자, B는 열성이니까 없음이니까 보조개가 있음일 확률은 자, A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음과 없음, B는 없음만 만들 수 있으니까 있음 확률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50%가 되는 거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귀지에는 축축한 귀지와 마른 귀지가 있고 귀지의 상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 가구에서 부모의 귀지 상태에 따른 자녀의 귀지 상태의 자녀수를 나타낸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마찬가지로 표로 주어졌지만 가계도, 그리고 집단으로 주어졌지만 하나의 가계도라고 생각했을 때 자, 축축한 기지 사이에서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사이에서 축축한 기지도 나오고 마른 기지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마른 기지가 뭐란 얘기인 거예요? 열성인 거죠. 그래서 기지의 형질에 대해서는 축축한 기지가 마른 기지에 비해서 우성이다. 그래서 그 C 무리들 보면 마른 기지끼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보니까 다 마른 기지만 나왔죠? 열성 사이에서는 다 열성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지의 유전자형을 A라고 두면 자, 축축한 기지는 라지 A, 마른 기지는 스몰 A로 둬서 A에서 나오는 마른 기지는 전부 다 스몰 AA가 되는 것이고 부모들은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겠죠. 물론 여러 가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인 건 아닌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면 자, 축축한 기지가 우성이다. 맞겠죠? 자, B의 모든 가구에서 부모의 귀지 상태 유전자형은 도형이다. 자, 마른 귀지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니까 스몰 AA가 되겠지만 만약에 B의 부모가 모두 축축한 기지가 동형이라면 라지 AA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라지 A, 스몰 A가 돼서 모두 축축한 기지만 나와야 되는데 마른 귀지가 나왔으니까 마른 귀지 스몰 AA인 사람들이 나오니까 부모 중에 스몰 A를 라지 A를 갖지만 스몰 A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귀지 상태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문제에서 주어졌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은 두 쌍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겠죠. 자, 3번입니다. 표는 자녀 A, B, C, D와 아들, 이들의 부모 1, 2, 3, 4의 쌍꺼풀과 보조개의 유무를 나타낸 건데요. 자, A, B, C, D가 1, 2, 3, 4의 자녀인데 어떻게 부모 자녀가 되는지 연결이 안 돼 있고 연결 찾아보라는 문제네요. 자, 단 쌍꺼풀과 보조개는 있음이 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앞에서 1번 문제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없음이 열성이니까 자, 먼저 4번 부모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4번은 자, 쌍꺼풀도 보조개도 둘 다 없음이에요. 그러면 열성. 자, 쌍꺼풀도 보조개도 둘 다 열성인 부모 사이에서는 열성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쌍꺼풀도 보조개도 있는 자녀, 둘 다 있는 자녀 태어날 수 없으니까 둘 다 없는 B가 4번의 자녀가 되겠고요. 자, 또 열성에 해당하는 2번에 자, 쌍꺼풀이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열성이네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역시 쌍꺼풀 없는 게 태어나야겠죠? 없는 사람은 B하고 C 중에 B는 4번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C가 2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개도 보면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문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보조개가 둘 다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보조개가 둘 다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보조개 없는 자녀만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없는 사람은 B하고 D 중에 B는 역시 4번의 자녀에 해당이 되니까 D가 3번의 자녀가 되겠고, 그러면 남은 A가 1번의 자녀가 되겠죠. 나오는 결과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D의 부모는 3이다. 자, D는 3번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맞고요. 자, C의 보조개 유전자는 자, C의 부모는 2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이형접합자인지 동형인지 몰라. 하지만 이 사이에서 나오는 C는 아버지로부터 없는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이형접합 맞고요. C와 D가 결혼하면 둘 다 쌍꺼풀과 보조개를 모두 가진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자, 먼저 D는 역시 3번의 자녀니까 D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 유전자는 이형접합이고요. C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 유전자 열성 동형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쌍꺼풀이 가진 자녀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보조개 역시 C의 보조개 유전자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형접합자라고 했고요. D의 열성 동형접합자니까 이들 사이에서도 역시 나올 수 있는 보조개가 있을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둘 다 독립이니까 곱해주면 4분의 1, 25%가 되는 거 맞겠네요. 맞는 건 모두 맞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철수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유전병 가해 유무를, 그리면 이 가족에서 유전병 가해 발현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A와 A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에 아버지 철수, 누나, 형, 어머니 제외한 5가족의 4명에 대한 유전병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 자, 가계도부터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이네. 자, 누나가 있고요. 형이 있고, 자, 철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전병 가에 대해서 유전병 가에 대한 형질이 아버지는 유전병이 있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른다라고 했고요. 철수 잘못 그렸네요. 자, 남자니까. 자, 철수 있고요. 누나 있고요. 형은 없다. 정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유전병 가에 대한 유전자 A가 있고 A별이 있는데, 자, 누가 A가 정상인지 유전병인지 A별이 정상인지 유전병인지 직접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으로 주어졌죠. 보니까 자, 이 가족 구성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A별의 상대량이 주어졌는데 아버지는 A도 있고 A별도 있는 거죠. 자, 이 가계도에다 그려볼게요. 아버지는 A도 있고 A별도 있는 상태가 되겠고, 엄마는 모르고요. 철수는 뭐만 있다? A별만 두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철수는 A별만 가지고 있는데 유전병이 나타났다. A별이 뭐다? 유전병 유전자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나 A, AB를 가지고 있고요. 형은 A만 가지고 있고, 형 A만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니까 A가 정상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해 보면 아버지나 누나는 둘 다 A도 가지고 있고 ABR 정상도 가지고 있고 유전병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유전병으로 나타났네. 유전병이 우성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유전자형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일단 동형접합자인 형은 A 하나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정확한 표현형 안 주어졌지만 또 유전자형도 안 주어졌지만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역시 동형접합자인 철수 역시 A별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지만 나머지 하나 엄마한테 받았다. 그래서 엄마 역시도 A별인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둘 다 있는데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엄마도 유전병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어머니는 유전병 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자, A와 A별은 상하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자, 이 유전병 유전자의 위치는 자 아버지가 됐건 누나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또 형 철수가 됐건 전부 다 A별 또는 A별, AA 어떤 조합 A냐 A별이냐 이 조합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두 개씩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성염색체는 여자는 X 두 개 가지고 있지만 남자는 X 하나 또는 Y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 유전병 가에 대한 유전자가 성염색체 상에 존재한다면 남자는 절반만, 또 Y상에 존재하면 여자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X상에 존재하더라도 남자는 절반 하나만 여자는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차이 나지 않고 둘 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상염색체 상에 존재한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A별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A, B, O, C 혈액형이 모두 다른 가족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1의 A, B, O, C 혈액형은 동형접합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A, B, O, C 혈액형 4명,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 A, B, O, C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 A, B형과 O형 사이에 A형과 B형이, 자,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형과 B형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형과 B형 요 두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4명이 모두 다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A형과 B형 사이에 AB, O 또는 AO, BO가 나오는데 이렇게 4명이 되어지게 되면 4명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른,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주어진 것이 1번의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얘라면 1번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자 부모는 무조건 이형접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형접합자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 케이스가 되게 되는 것이고, 1번은 동형접합자려면 AB형과 O형 중에 동형접합자는 O형이 되니까 1번이 O형, 자 2번이 AB형, 그리고 3번이 A형 아니면 B형, 3번이 A형이라면 B형 아니면 3번이 B형이라면 A형,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보기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2는 AB형이다. 그쵸? 2는 AB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니은 3의 A별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3은 A형이 됐건 B형이 됐건 모두 E형 접합이 되는 거 맞겠죠. 자 그리고 4가 O형인 여자와 결혼하면 4가 BO가 됐건 AO가 됐건 O형인 여자와 결혼하면 O형은 O가 되니까 이 둘 사이에서 자 O형은 BO가 됐건 AO가 됐건 O형과 만나면 O형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가족의 가계도를, 표는 이 가계도의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역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 앞에 5번 문제랑도 비슷하죠. 1, 2, 3, 4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고 했고요. 2의 ABO식 혈액형이 이형접합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우리 5번의 케이스랑 비슷한데, 자,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는 AB형과 O형 사이에 A형, B형이 나오는 거나 A형과 B형 사이에 AB형과 O형이 나오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번에는 자, 2번이 이형접합자라고 했으니까 2번이 뭐 AO 또는 BO가 되겠고, 그럼 1번은 BO, AO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AB형과 O형이 되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 응집원 기억과 니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 같더니, 자, 1번은 응집소 기억 있죠. 그러면 기억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1번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A가 되면 A형, B가 되면 B형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자, 그리고 응집소 니은은, 자, 응집소에는 알파, 베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기억이 A라면 A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는 뭐가 되는 거죠? 베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1번이 A형이라면 응집소 니은이 베타라면 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상대적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하는 응집소인. 그래서 만약에 A라면 니은이, 얘가 A라면 니은은 알파가 돼야 되는 것이고, B라면 베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2번은 응집소 니은을 가지고 있는 니은의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니은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 있다. 3번과 4번은 이제 자녀 A형과 B형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가 AB형하고 O형이 되어서 다른데, 응집원이 있는 거니까 3번은 AB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3번은 AB형이 되어야 되고, 그럼 4번은 O형이 되어야 됩니다. 4번은 O형. 그러면 AB형은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없죠. 그리고 4번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는 알파, 베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얘가 어떤 것이 되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혈장과 4의 혈구를, 자, 2는 A형 아니면 B형이라고 했어요. 혈장이라고 했으니까 응집소 알파나 베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4의 혈구는 O형의 혈구네. O형은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섞으면 응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칸이 좀 부족해서 줄였는데 응집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3은 응집원 A, B형이니까 A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4의 동생이 한 명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응집원 기억을 가질 확률은, 자, 이제 4의 동생이 태어나는 거니까 역시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또는 B형하고 A형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 자녀가 태어날 때 얘는 A형, B형, AB형, O형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 응집원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억이 A가 됐건 B가 됐건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얘나 얘가 되는 거죠. 4개 중에 2가지 50%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영희의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차례입니다. 자, 아버지와 오빠의 혈액형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오빠가 A오형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A형일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고요. 어머니의 혈액형 판정, 항비혈증이만 응집했으니까 어머니는 B형이죠. 그리고 이 영희의 혈장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액과 섞었을 때 모두 응집했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가계도부터 먼저 좀 그려볼게요. 아버지 나오고요. 어머니, 오빠, 영희, 그리고 오빠가 결혼했어요. 근데 새언니는 A5형이래요. A5형 사이에서, A5형과 오빠 사이에서 A형이 될 확률은 4분의 3이래요. 그 얘기는, 자, 오빠가 만약에 AB형이라든지, AB형, O형이라든지 B형이면
A형이 될 확률 4분의 3 안 나오죠. 언제만? A형만 가능한데 A형도 A5일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아빠도 A형이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엄마는 B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빠가 A5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엄마가 B형이라면 A는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고 5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B5가 되는 것이고 영희는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A형, 어머니가 B형의 혈액과 섞었을 때 모두 응집하는 혈장에서 모두 응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랑 응집하는 알파도 있고 B랑 응집하는 베타도 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혈액형이 혈장에 응집수 알파, 베타가 모두 있는 경우는 O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그럼 아빠도 0이 때문에 A5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오빠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틀렸죠. 같죠. 오빠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형이니까 A 있고요. 영희가 AB형인 남자랑 만나요. 영희도 결혼했어. AB형과 만나면 자, 둘 사이에선 A5하고 B5만 나오죠. A형일 확률이 25%가 아니라 50% 맞는 건 니은이 되겠죠. 자, 8번. 다음은 어떤 유전병을 가진 2000개의 가게를 조사해서 얻은 결과예요. 자, 부모 모두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는 모두 유전병이다. 단정 지어서 얘기했죠. 부모 모두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는 모두 유전병이다. 어떤 결과가 여성은, 남성은, 남자는 어떻게 된다, 여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단정 지어서 나오는 것은 성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인 것이고요. 유전병을 가진 남자와 정상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모두 유전병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 그리고 남자, 여자에게서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X염색체상에, X상에 존재하는 유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유전병을 가진 남자는 XY에 여기에 병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병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이 병 유전자를 줬는데 이를 준 여자는 이 유전을 아빠한테 받았는데 이게 무조건 엄마한테 받은 거 상관없이 무조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병 유전자는 우성인 것이고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은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모두 열성, 정상만 태어날 것이고요. 이 유전병을 가진 여자, 자 여자는 X에 유전병을 가진 여자가 남자랑 만났어요. XY랑 만나서 근데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가 유전병을 가질 확률이죠. 이때 남자는 정상 그리고 여자는 X에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X 유전병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만약에 먼저 얘라면 얘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죠. 왜냐? 이거는 이제 전체 집단에서 유전병이 형성될 확률이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려하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자는 유전병이 나타났다.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우성형질이 나타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우성형질이 나타나는 얘기는 동형접합자일 수도 있고 이형접합자일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서 2분의 1. 그 경우에 아들은 아빠는 Y만 주니까 얘를 주던 무조건 유전병 유전자를 줘서 1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경우가 될 확률이 2분의 1에 이 경우에 아들이 유전병일 확률은 2분의 1이 돼서 총 4분의 1. 그러면 합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둘 다 가능한 거죠. 합하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립의 법칙이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두 확률을 더해주면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확률은 25% 잘못됐고요. 맞는 건 기억, 니은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어서 9번. 자, 그림은 어떤 여자와 남자의 체세포에 있는 한 쌍의 성염색체에 나타난 것이다. 자, 여자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동일하네요. 남자는 왼쪽과 오른쪽 염색체가 서로 달라. 지금 문제에서 성염색체라고 주어졌죠? 근데 성염색체라고 안 주어져도 상동염색체라고만 주어져도 여자는 동일하고 남자는 다르면 이게 성염색체. 그래서 큰 염색체 A가 있는 것이
X, 여자 XX고요. 남자는 여기 X, 오른쪽에 B가 있는 것이 Y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립 유전자 A와 A별, 그리고 B에 대해 나와 있네요. 자, 기억은 니은으로부터, 자, 기억과 니은은 상동 염색체지 복제된 관계 아니죠. 복제된 것은 이제 이 염색체가 복제, 두 가닥이 되어지면 그때 복제된 것이고, 이건 복제된 거 아니고요. 남자에서 A별의 대립 유전자는 지금 A별과 B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물론 X하고 Y는 상동 염색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종류가 다른 종류의 성염색체여서 상동이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A별의 B 대립 유전자 아니고요. 자, 형질 간은 X상에 존재하는 거죠. X상에 존재하는 반선 유전이다. 반선 유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책이 바뀌면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반선 유전이라는 용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계속 반성 유전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래서 반선 유전은 X상에 존재하는 것을 반선 유전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용어가 그냥 X상에 존재하는 유전이다라고 구분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전에는 반선 유전은 X상에 존재하는 게 반선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아버지를 제외한 철수 가족 구성원에서 체세포 한 개당 유전자 P, T, DNA 상대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림 가는 철수의 여동생의 염색체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고요. P는 P 대립 유전자이고 T는 T별의 대립 유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이 대립 유전자, 이 둘이 대립 유전자. 역시 가족들이 나왔으니까 가계도를 먼저 좀 그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안 나왔지만 아버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역시 세 자녀가 나왔네요. 누나, 철수, 여동생이 나왔네요. 종이 계속 쳐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각 구성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DNA 상대량이 주어졌는데, 자, 보니까 P 같은 경우에 어머니는 P 별 2개, P별인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T는 T만 가지고 TT인 상태가 되겠고요. 누나는 보니까 P별, P도 있고 P별도 있고요. 자, 그리고 T에 대해서는 T만 2개. 근데 철수를 보니까 철수는 P별 하나만 있네요. 자, 철수는 P별 하나. 지금 어머니, 누나, 여동생은 P별이 됐건 P별이 됐건 어떤 조합이 됐건 전체 DNA 상대량이 합이 얼마가 돼요?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철수는 1이 나오네? 지금 어머니, 누나, 여동생과 철수의 차이점 뭐예요? 여자냐, 여성이냐, 남자냐의 차이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 다른 경우는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면 상관없이 동일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 성염색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염색체상도 어디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X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얘가 X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 T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TT, 누나도 TT, 여동생 TT별, 근데 철수도 TT별.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전체량 T냐, TT별이냐, T별이냐 이거 상관없이 전체 합은 동일하네. 이 상태는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 왜? 돌연변이, 교차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T와 T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P는 X상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다시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 대해서는 자, 어머니는 P별을 가지고 있고요. 누나 P별을 가지고 있고요. 철수는 P별의 성염색체 Y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동생은 P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빠는 안 주어졌지만 아빠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엄마는 P별 2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 누나나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P별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엄마한테 받는데, 아빠는 Y 하나 가지고 있고 성염색체 X에 P를 가지고 있는데, 또 누나나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P가 아빠로부터 온 거죠.
아빠는 PY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엔 T에 대해서 엄마 T 2개, 누나 역시 T 2개, 철수는 TT변, 여동생도 TT변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T 2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T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는 전부 다 엄마한테 받는 것이고, 아빠는 자 누나가 가지고 있는 T 2개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지만 하나는 아빠한테 받으니까 아빠 T도 가지고 있고요. 또 철수나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T별은 엄마한테서 올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엄마는 없으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이 되어지면 보기에 능해 봅시다. 자, 가가 P니까 가는 성형수치성이 존재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기억, 가는 미안해요. 다시. 자, 가가 이 염색체네요. 얘는 P가 있는 거네. P. 맞네. 선생님 그냥 P를 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가가 여동생의 염색체 하나를 나타낸 건데 얘가 P가 존재하는 염색체니까 성염색체 맞고요. 자, 기억은 자, 얘 염색체가 지금 복제된 상태인 거죠. 복제된 상태에서 지금 기억은 오른쪽에 있는 자매 염색분처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니까 P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P별 중에 P별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았다? 여동생 거라고 그랬죠. 이 P별은 엄마한테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P는 누구한테서 받는 거다? 아빠한테서 받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맞겠고요. 철수의 아버지는 TT별, T도 가지고 있고 T별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2번. 설명하는데 좀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급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이 길어지면 다 잘 안 듣고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선생님 유튜브 그 시청 시간을 보면 자꾸 시청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할게요.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기억 대립 유전자는 T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T는 T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자, T는 T별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옳은 거. 자, 가계도가 주어졌네요. 가계도 분석 요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가계도 분석할 때 우열관계를 확인할 때 먼저 누굴 찾아라?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자, 표현형이 동일한 게 5번, 6번이 표현형이 동일하네. 유전병으로 동일한데 그 밑에 자녀가 다르네요. 정상이 열상,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유전자의 위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전자의 위치, 성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상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자, 남자도 여자도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Y상은 아닌 것이고, 자, X상에 존재하는 거 확인할 때 누구를 찾아라?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열성 여성이 8번이네요. 8번. 열성인 여성. 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랑 다르면 X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다.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니까 열성, 정상의 열성, T별이 되는 것이고 7번도 T별, 2번 T별, 3번도 T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정상이 열성인 게 형질이 우성인 경우에 우성과 열성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서 항상 열성부터 정상이 열성이지 열성부터 정상으로 생각하고 열성 표시가 없는 게 하얀 게 열성이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먼저 찾았고요. 이제 우성인들 보면 우성은 하나 이상을 갖는데 1번 유전병 유전자 하나 같지만 지금 5번 때문에 5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병 유전자 가지고 있지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T일 수도 있고 TT별일 수도 있고 일단 모르고 5번은 8번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5번에게 받으니까 TT별이 되는 것이고
이 T별 5번의 T별은 엄마한테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한테서 받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4번은 보니까 T별이 되겠죠. 7번이 T별이는 거니까. 자, 6번 역시 T별이 되는 거. 왜? 8번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유전자형까지 확인이 가능했고요. 가게도가 너무 그래서 좀 빽빽하게 그려졌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할게요. 자, 보기 기억은 자, 유전병 기억은 우성 맞죠? 우성이다. 1번부터 8번 중에 T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T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 빠고 최소한 1번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T가 됐건 T별이 됐건 뭔지 모르는데 최소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T별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6명 아니고요. 7명이고요. 8의 동생이 한 명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기억일 확률은 8의 동생 이거죠. 자, 기억일 확률은 5번은 T별 6번 T별 사이에서 유전병 T 이상이 나올 확률인 거죠. 자, 우성인 거니까 얘는 자, T별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이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맞는 거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역시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대립유전자 A별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A가 우성입니다 라고 주어졌네요. 가계도 주어지니까 가계도 분석 요령에 따라 표현형이 동일한 정상인 부부 사이에 유전병이 나왔네. 유전병이 열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성염수체, 상염수체. 열성인 여성 보니까 아버지가 다르네. 얘도 역시 상염수체상에 존재한다. 확인이 되어졌네요. 그러면 유전자형 쉽게 확인이 되어지죠. 2번 A별 열성들부터 먼저 A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연습 과정인 거니까 보기에 있는 것만 찾아보지 말고요. 가계도 그래서 주어진 가계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은 다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연습인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형 일일이 다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1의 남동생, 여동생 전부 다 A별, 열성이니까 A별. 자, 열성들 다 찾았네요. 자, 우성인 경우 자, 2번에 아빠 A별 1번 A별 자,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자녀가 나왔을 때 다른 자녀가 나왔을 때 열성 동형접합자고 이에 부모는 무조건 이형접합자 둘 다 이형접합자다. 자, 그리고 1번에 어머니 A를 갖는데 자녀들 보니까 A별인 것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3번의 아버지도 A를 갖는데 3번의 오빠 때문에 A별 갖는 것도 확실히 확인이 되어지고요. 3번 같은 경우에 A를 갖는데 엄마 때문에 A별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면 보면 자, 1. X염색체 자,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됐죠? X염색체 아닌 것이고요. 이 가계도의 구성원은 모두 A별을 갖는다. 자, 전부 다 A별을 갖죠. 맞고요. 2의 동생과 3의 동생이 각각 한 명씩 태어날 때 이 두 아이가 모두 2의 동생, 3의 동생 각각이 모두 유전병을 가질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2의 동생은 엄마가 아빠가 이형접합자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2의 동생이 유전병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3의 동생은 유전병 A별과 A별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A별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계산 퍼센트로 계산하면 12.5% 맞겠죠. 맞는 건 니은 D급. 자, 이어서 14번 14번 갑자기 가계도가 복잡해졌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다음은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계도예요. 자, 가와 나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독립적이라는 얘기가 주어졌고요. 가와 나는 각각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단일 인자 유전자라는 것도 주어졌네요. 그리고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자, 가에 대한 유전자를 A로, 나에 대한 유전자를 B로 주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형질이 정상이 어떤 것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아직 안 주어졌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2에서 가에, 2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2형이라고 했고요. 자, 기억은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모두 열성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왜 이렇게 따로 써뒀냐? 가계도가 좀 작아서 확대해서 보려고 썼습니다. 자, 가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흑백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서 해볼게요. 자, 가는 이 경우가 가네요. 그리고 땡땡땡 2번은 가도 나타난다가 되겠고요. 나는 점점점이 아니라 비틀리네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2번 점점점이 나도 가도 되는 거. 이 상태가 되어지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열성이라고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가계도 분석 요령. 자, 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가 여기 있네요. 근데 정상이 3번이 나왔네. 정상이 형질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인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근데 나는 2번, 3번의 부모가 가만 표현되지 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2번이 형질이 나왔으니까 형질이 정상이 우성이고 형질이 열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유전자의 위치를 살펴보면 열성인 여성을 확인해라. 3번이 열성인, 가에 대해서는 열성인 여성이네요. 아빠가 다르네. 얘 상형성체상이 존재하고요. 자, 나에 대해서는 2번이 열성이네. 아빠가 다르네. 얘도 역시 상형성체상이 존재한다. 까지 확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독립 상태에서 우열관계까지 다 확인이 됐으니까 먼저 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면 정상이 열성입니다. 스몰 a 정상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은 열성동용접합자라고 했으니까 스몰 a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성인에 대해 살펴보면, 자, 3번의 부모는 전부 다 이형접합자. 자, 그리고 3번의 외할머니 쪽은 라지에 갔는데 이모 때문에 스몰 A가 되는 것이고요. 3번의 할아버지 라지에 갔는데 큰아빠들 때문에 스몰 A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한 것이고요. 고모는 라지 A의 할머니 때문에 스몰 A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다 찾았죠? 이번에는 B, 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형질이 열성이다. 2번에 대해서. 2번은 라지 A에서 하나 이상을 갖는데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2번은 이형접합자다. 원래 2번의 표현형만 봐서는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라지 A, 스몰 A다 라고 아예 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게, 원래는 2번은 한 가지만 좀 보고 가면 2번은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얘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이 라지 얘가 안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라지 AA 동형접합자일 확률은 둘 중에 하나 1대1에서 2분의 1이냐? 아니에요. 얘일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얘일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이형접합자 사이에서는 라지 A, 라지 A, 스몰 A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는데 표현형 보니까 스몰 A는 아니고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1대 2 중에 셋 중에 하나 3분의 1, 셋 중에 둘 3분의 2 이렇게 해서 확률이 그렇게 구해지는 것이고요. 자, 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는 형질의 열성이다. 스몰 b 2번부터 가볼까요? 스몰 bb 자, 스몰 bb 또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기억이 열성 동형접합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이모 때문에 라지 B 스몰 B 자, 그리고 2번, 3번의 9번은 이형접합자 자, 그리고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형접합자 둘째 큰아빠 때문에 그러면 고모 큰아빠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외할머니도 라지비를 갔는데 이모 때문에 이형접합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다 찾았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에서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자 맞죠? 1 찾았죠?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먼저 가가 발현될 확률부터 확인하겠죠. 자, 3의 동생 가는 자, 라지 스몰 A 이형접합자끼리 사이에서 나올 때 라지 AA, 스몰 AA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는데 형질이 무성이니까 날 확률이 4분의 3 가가 나올 확률이 그리고 나가 나올 확률은 역시 나도 이형접합자 사이에서 나올 확률은 스몰 BB 4분의 1 4분의 1이 나와서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16분의 3 맞겠죠. 자, 기억과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와 나에 대해 기억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 자, 기억과 얘 사이에서 기억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먼저 가가 같은 확률은 스몰 AA, 라지 A 사이에서 스몰 A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나에 대해서는 스몰 BB와 스몰 BB 사이에서니까 나올 확률은 1이니까 나올 확률은 2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답을 찾는데 뭐가 이상해서 잠깐 끊었어요. 잘못 찾은 게 있죠? 기억이 1이 선생님은 1을 여기 할아버지로 착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1은 큰아빠죠? 큰아빠는 열성 동형접합자, 이형접합자 아니죠. 여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찾아놓고서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찾아놓고 보기 찾으면서 실수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좀 또 유형이 좀 다르게 주어진 자료가 좀 다르게 색다르게 주어졌는데요. 자,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먼저 열성이라고 했고요.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반선 유전인 것이고요. 자, 나는 우성이라고 주어졌네요. 4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아예 얘가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주어지고 유전자의 위치도 주어졌네요. 근데 이제 가계도가 영인의 가족의 형질 A와 B에 대한 가계도라고 했는데 A와 B는 가와 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뭐가 간지 난지 안 주어지고 둘 중에 하나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먼저 반성 유전이 더 강화되죠. 왜?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그냥 상이함수치 상이면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가 없어서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분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자, X상에 존재하는 유전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X상에 존재하는 열성 형질이다. 자, X상에 존재하는 열성 형질 같은 경우에는 누구부터 찾아라?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그래서 영인의 가족 보면 영희 언니가 A에 대해서 열성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X상에 존재한다면 아빠나 아들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빠 동일하네? 아들 안 낳고 동일하네?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가능성이 있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B에 대해서 보니까 역시 열성, B 형질이 열성이라면 열성이 언니가 열성이네? 근데 이 언니하고 아빠가 다르네? 이것은 이 형질이 만약에 열성이라면 X상에 존재하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X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상이함색채 나에 대한 것이고요. B가 나고 A가 가에 대한 겁니다. 자, 가에 대한 것을 A로 할까요? A로 하면 자, 언니 스몰 a, 아빠는 스몰 a, y를 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라지 a를 하나 이상 갖는데 언니 때문에 스몰 a도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오빠는 라지 a, y를 갖는 것이고, 영희도 라지 a에 아빠한테 스몰 a를 갖는 것이고, 유전자 다 확인이 됐네요. 이번에 나에 대해서 형질이 우성이다. 그러면 우성 형질이다. 누가 정상이다? 누가 열성이다? 정상이 열성이다. B로 해볼게요. 정상 영희가 스몰 bb, 아빠가 스몰 bb. 그러면 엄마는 라지 b 하나 이상인데 영희 때문에 스몰 b 갖는 것이고, 오빠나 언니도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형접합자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네요.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는 가 맞고요. 영희는 가의 유전자인 가가 A니까 동형접합 아니죠? 이형접합이고요.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액에서 나가 나타날 확률은, 자, 영희의 동생이 나타날 때 나는 라지 B, 스몰 B, 스몰 BB니까 1대1 나타날 확률이 2분의 1.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맞는 건 기업과 디귿. 자, 이렇게 해서 유전 문제에 대해서 한 15번까지 문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풀이를 해보고요. 얼마나 편집해보면 시간이 합쳐져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 이 동영상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문제들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좀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분명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럴 때서 더 건강 관리 잘 하고, 지금 계속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코로나도 물론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다르게 아파서도 안 되니까, 아프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건강 유지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틈틈이 공부해야 될 것들도 잘 하면서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안녕.